QQQ, QLD, TQQQ 투자자분들, 계좌가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마이너스 30% 폭락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수익률 7%, 12%, 18% 정도 나고 있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QQQ를 중심으로 간다. 더 공격적인 구간에서는 QLD를 본다. TQQQ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왔을 때만 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1000만원에서 1120만원이 되고 3000만원에서 3360만원이 되고 1억원에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간질간질해집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데도 사람은 더 좋은 걸 찾기 시작합니다. QQQ가 14% 수익 중인데 누가 QLD로 28%를 먹었다고 합니다. QLD를 들고 있는데 누가 TQQQ로 50%를 먹었다고 합니다. TQQQ를 보고 있는데 누가 SOXL로 한 달 만에 70%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계좌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답답해 보입니다. 돈을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남보다 덜 번 것 같아서 힘든 겁니다. 이때 포트폴리오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0만원 중에 QQQ 700만원, QLD 300만원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도체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QQQ 200만원을 팔고 반도체 ETF를 삽니다. 며칠 지나니까 배당이 답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QLD 100만원을 팔고 배당 ETF를 삽니다. 또 며칠 지나니까 커버드콜이 매달 현금 흐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QQQ를 또 조금 팔아 넣습니다. 처음에는 2개였던 종목이 5개가 되고 5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2개가 됩니다. 겉으로는 분산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확신이 12조각 난 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종목이 많아져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들고 있는지 모르는 종목이 많아져서 위험한 겁니다. 1억원 계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QQQ로 14% 수익이 나서 1억 14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탄다고 5천만원을 팔았습니다. 새로 산 종목은 이미 최근 한 달에 25% 오른 상태였습니다. 나는 공부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이 벌고 난 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8%만 빠져도 5천만원에서 400만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팔았던 QQQ가 그 기간에 5%만 더 오르면 놓친 수익도 250만원입니다. 합치면 실제 체감 손실은 650만원입니다. 계좌에는 숫자로 다 안 보이지만 마음은 압니다. 내가 괜히 바꿨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위험합니다. 새 종목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8% 빠졌을 때 다시 팔고 다시 QQQ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보니 QQQ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결국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바꾸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스위칭이 3번, 5번, 10번 반복되면서 계좌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QQQ가 느려 보여서 QLD로 바꾸고 내일은 QLD가 무서워 보여서 QQQ로 돌아오고 다음 주에는 TQQQ가 급등해서 다시 따라가고 그 다음 주에는 조정이 와서 현금으로 도망가면 이건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 매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더 좋은 종목이 보이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처음 세운 투자 이유가 완전히 틀렸을 때. 둘째, 자산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셋째, 내 소득, 나이, 대출, 생활비, 가족 상황이 바뀌어서 감당 가능한 위험이 달라졌을 때. 넷째, 포트폴리오 안에서 특정 자산이 너무 커져서 전체 계좌를 흔들 정도가 됐을 때. 이런 건 리밸런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경은 이 4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남이 더 벌어서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은 내 계좌가 2주 동안 재미없어서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은 댓글 하나, 수익 인증 하나, 급등 차트 하나 보고 바꾸는 겁니다. 이건 리밸런싱이 아닙니다. 불안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겁니다. 특히 QQQ, QLD, TQQQ 투자자분들은 숫자로 기준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매달 무조건 100만원을 다 넣을지 아니면 70만원은 기본 매수하고 30만원은 조정 대기금으로 남길지 정해야 합니다. 계좌가 1000만원이면 하루 등락 1%는 10만원입니다. 계좌가 1억원이면 하루 등락 1%는 100만원입니다.
계좌가 3억 원이면 하루 등락 1%는 3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같은 1%도 마음에 주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계좌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해서 1억 원 계좌에서도 똑같이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TQQQ가 하루에 5% 움직이면 1000만 원에서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이면 500만 원입니다. 3억 원이면 1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전략입니다. 감당 못하면서 들고 있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버티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버티기 게임은 대부분 가장 나쁜 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계좌를 바꾸기 전에 딱 3가지 숫자를 적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종목을 몇 퍼센트 빠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둘째, 이 종목의 전체 계좌에 몇 퍼센트까지 넣을 수 있는가? 셋째, 이 종목을 최소 몇 개월 이상 들고 갈 생각인가? 이 3가지의 답이 없으면 사면 안 됩니다. QQQ든 QLD든 TQQQ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 하락을 못 버티는데 QLD를 크게 들고 있으면 언젠가 흔들립니다. 내가 40% 하락을 못 버티는데 TQQQ를 크게 들고 있으면 언젠가 손절합니다. 내가 3개월도 못 기다리는데 장기 투자라고 말하면 그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숫자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QQQ를 들고 있는데 6개월 동안 8% 오르고 옆 사람이 TQQQ로 35%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QQQ가 별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QQQ가 15% 빠질 때 TQQQ는 40% 이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옆 사람은 조용합니다. 수익 인증은 올라올 때만 보이고 손실 인증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최고 장면과 내 평범한 계좌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SNS에는 남의 고점만 보입니다. 내 계좌에는 내 모든 흔들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횟수에 제한을 거십시오. 예를 들어 1년의 큰 변경은 이번까지만 하겠다고 정하십시오. 매달 종목을 바꾸지 마십시오. 분기마다 한 번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할 때도 수익률만 보지 말고 처음 투자 이유가 유지되고 있는지만 보십시오. QQQ가 2주 못 올랐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QLD가 한 달 쉬었다고 틀린 전략이 아닙니다. TQQQ가 급등했다고 지금 당장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오른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계좌가 1000만 원일 때는 종목을 자주 바꿔도 큰 상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3억 원, 5억 원이 되면 다릅니다. 그때의 한 번 실수는 월급 몇 달치가 됩니다. 그러니 작은 계좌일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바꾸는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큰 돈에서도 똑같이 바꿉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손을 묶는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큰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의 결과가 매번 종목 추가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면 행동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 QQQ를 들고 있는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 QLD를 감당할 수 있는지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 TQQQ를 아무 때나 사면 안 되는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좋은 공부는 매수 버튼을 더 자주 누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특히 횡보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폭락장은 무서워서 오히려 손이 굳습니다. 그런데 횡보장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계좌가 3주 동안 1% 오르고 2% 빠지고 다시 1% 오르고 또 2% 빠지면 내가 시간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큰 수익은 지루한 시간을 통과한 뒤에 옵니다. 6개월 지루하고 2개월 급등하고 다시 4개월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6개월을 못 버팁니다. 급등 직전에 갈아타고 갈아탄 종목에서 물리고 다시 원래 종목을 보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새 종목이 좋아 보여도 7일은 기다리십시오. 7일 뒤에도 사고 싶으면 왜 사는지 한 줄로 적으십시오. 그 한 줄이 수익률이 좋아 보여서라면 사지 마십시오. 그 한 줄이 내 포트폴리오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때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기존 종목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이걸 파는 이유가 틀려서인가, 지루해서인가? 틀려서 파는 건 전략입니다. 지루해서 파는 건 실수입니다. QQQ, QLD, TQQQ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매일 정답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세운 기준을 계속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좌가 재미없을 때 손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이 30% 벌었다고 내 12%를 우습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1년에 12%도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계좌를 만듭니다. 1억 원이 12%씩 10년 복리로 가면 단순 계산으로 3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매년 똑같이 가는 시장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꾸준함은 느려 보여도 중간에 계속 갈아타는 사람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지 5. 오늘 할 일은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에서 왜 들고 있는지 설명 못하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은 쉽게 버리지 않는 겁니다. QQQ를 들고 있다면 QQQ가 며칠 쉬었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QLD를 들고 있다면 QLD가 답답하다고 더 센 걸로 무리하게 갈아타지 마십시오. TQQQ를 보고 있다면 급등한 날 흥분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계좌를 지키는 힘은 매수 버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좌를 지키는 힘은 참는 손에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는 많이 고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고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리밸런싱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